고양이에게 반찬 가게 맡긴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과 똑같은 일이 최근 편의점에서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가게를 맡겼는데 잠시 뒤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 있는 돈과 상품권을 몽땅 훔쳐 도망친 겁니다. 알고 보니 가짜 이력서로 편의점에서 위장 취업을 한 거였는데요. 편의점 주인은 절도범에게 편의점을 통째로 맡긴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건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범행 수법도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선 편의점 위장 취업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지난달 26일 자정 무렵 편의점 주인 김모 씨는 집에 돌아와 편의점 매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직원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매장 안에 한창 근무하고 있어야 할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직원이 돌아오지 않자 김 씨는 다른 곳에 있는 매니저를 직접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돈 속에 돈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틀렸구나. 편의점 계산대에 달린 금고가 텅 비었다는 말. 부랴부랴 달려온 매장에 정말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도 금고에 든 돈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사라진 아르바이트생은 사건 당일 채용해 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상황. 실제 면접 보는 날짜가 이제 7시고요. 7시 만나고 면접 보고 다 쉬었다가 10시까지 나오라고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건은 그날 저녁 새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칠째 일손이 없어 주인 부부가 직접 교대 근무를 하던 참에 반가운 구직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공고를 올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왔는데 바로 일할 수 있네요. 면접 보고 나서. 면접을 위해 찾아온 구직자는 20살 청년 이모 씨였는데요. 자기 좀 집에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그것도 괜찮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할 때 그럼 그날 자기 바로 일을 하겠다고. 이 씨는 급히 쓴 이력서 한 장을 내밀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급히 쓴 이력서에서 눈에 띈 건 바로 편의점 근무 경력이었습니다. 새롭게 일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주인은 안심하고 가게를 맡긴 뒤 퇴근했는데 2시간 뒤 아르바이트생이 돈과 함께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CCTV 속에는 문제의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지기 전까지 2시간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계산대 앞에 선 아르바이트생. 무언가를 꺼내놓더니 바쁘게 손을 움직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교통카드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통카드가 올려져 있죠. 계속 충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의 교통카드를 충전하고는 이번엔 현금을 챙깁니다. 교통카드 충전,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까지 돈이 될 만한 건 그야말로 싹쓸이하고는 밖으로 사라집니다. 현금 48만 원, 교통카드 47만 원, 그다음에 프리페이드 38만 원, 기프트카드 150만 원. 이력서에 고용계약서까지 쓰고 채용됐던 아르바이트생 이 씨. 그런데 금방 잡힐 줄 알았던 이 씨의 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력서가 전혀 가짜예요. 자기 지인의 이력서, 인적사항, 그다음 전화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그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력서에는 자기 자료가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죠. 다른 사람 자료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이력서에 쓰인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가족들 정보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추적에 애를 먹고 있던 경찰. 그런데 며칠 뒤 인근 편의점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 280만 원어치의 돈과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현금이 없어지는 걸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보니까 상품권이 없어져서 처음에는 누가 훔쳐간지 잘 모르는데 이놈 보니까 없어져서 출근을 안 하니까. 이번에 사라진 아르바이트생 이력서 역시 가짜였습니다. 2건의 절도 사건에 쓰인 연락처를 추적해 절도범을 붙잡은 경찰. 그런데 절도 행각은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즉흥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가담한 사람은 무려 6명으로 철저한 계획 아래 이뤄졌던 겁니다. 이들 6명은 범행 전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SNS를 통해 처음 만나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SNS에서 서로 이제 모의해가지고 이런 아이템이 있다라고 주도적으로 한 친구가 제의를 하면은 거기서
동의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피해점에 대한 물색,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을 서로 분담해가지고 범행 대상 물색은 물론 도주로 확보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한 명이 위장 취업에 성공하면 나머지 일당은 편의점 근처에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후 바로 도주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신분증을 그 타인 인적사항을 그 가져오는 친구, 그 다음에 도주를 확보, 그 다음에 피해 업체, 그 다음에 물색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예, 미리 차량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훔친 돈은 모두 1,400여만 원. 이들 일당에 당한 편의점만 5군데입니다.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편의점 5군데, 성남 3군데, 저희 광주관 내 2군데가 총 5군데, 약 한 1,500만 원, 정확하게 1,449만 원 상당을 털었는데, 털은 종류 현금, 그 다음 기프트 상품권, 문화상품권, 교통카드 이런 등등입니다. 닮은 꼴 사건은 심지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경찰은 허술한 채용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기업,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찾아와서 이력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검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마음도 있고 집도 예를 들어 한번 확인해 보고 걔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좀 조심을 해가지고 취입을 시킬 때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아마.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2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살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공범과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